일단 이번 주제 들어가기 전에 누가 와서 이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저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하면서 주제로 들어가는 걸 매우 즐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꼬박꼬박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하네. 무슨 이유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이라 부르니 둘이 끈끈할 거라 비난하던데, 비난이 아니라 둘이 끈끈하다는 게 비난입니까? 실제로 본인이 태균기 부대 역할 자체 했잖아요. 아무튼 희두는 이재명과 끈끈한 사이야? 네가 그래서 이준석도 그럴 거라 알고 비난한 거니? 진짜 이재명 대표님한테 깍듯하네 호호 하는데, 아니 깍듯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정치인한테 정치인 중에서도 제가 그 대선 후보로 응원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깍듯한 건데, 참고로 저도 그 사이버 공작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심각하다고 진지하게 얘기할 땐 또 합니다. 무슨 뭐 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저도 할 얘기를 최대한 하는 편이에요. 그건 이제 그 오창석 평론가 보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멋있더라고요. 할 말은 하고, 그래야 이제 또 우리 나라가 또 더 좋아지고 대표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명태균이 정치인입니까? 명태균이 저런 식으로 이제 갖고 와서 얘기할 거면 최소한 이제 명태균이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저랑 비슷한 상황이면 이해라도 할 텐데, 굳이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택도 없는 거로 물타기 하는 거, 요것도 역시나 이준석 지지자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준석 씨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개혁신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단독 신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단독으로 가면은 좀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시간을 좀 더 두겠다 했으나, 지금 완전히 개혁신당 내에서 그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거는 바로 요 기사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DNA 동지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주간조선을 통해서 양양자 씨의 얘기가 이렇게 전해짐으로써 지금 개혁신당 내부가 완전히 아사리판이 났는데,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이 단독 입후보를 했는데, 그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신당 안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이준석 추대 룰이다. 한마디로 룰 세팅한 게 다 이준석한테 그냥 맞춰준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사당화 얘기를 진작부터 그 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내 경선 룰이 이준석만을 위한 것 같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양양자 씨가 뭐라고 답하냐?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책 이름이 공정한 경쟁이죠. 하지만 명태균과 함께 그 태균기 부대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게 드러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허은하 대표를 통해 또 언론 유착 문제 등 완전히 그냥 불공정한 게임을 해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양양자 씨도 내부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해야 할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일침을 날려버리니, 맨날 공정거리던 이준석의 불공정함이 또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허은하 대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준석한테 얘기를 하러 가면 들어주지도 않고 침묵하면서 나는 당무에 개입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허은하 대표가 힘들었던 거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되면은 당이 신뢰받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는데, 이준석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어느 조직이든 집단이든 정당이든 거기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DNA 자체가 저 모양인 것 같다라고 아예 팩폭을 날리는데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동지적으로 함께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이준석이란 사람은 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기만 따라오는, 스태프만 대달라는 거다. 야, 사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겪어보지 않아도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굳이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분탕, 잡음, 분열, 이런 키워드가 따라다니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fem코에서는 어떤 식으로 양양자 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냐? 일단 감히 우리 준석영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니네는 무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양양자가 누군데? 양양자가 뭐하고 사는지도 대부분 몰라. 정치 초고관여층 빼고는 양양자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뭐하러 양양자를 그렇게 얘기를 해? 양양자를 누가 그렇게 욕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또 들어가기 시작했죠. 맨날 저런 식으로 정신승리합니다. 뭐 저거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듣보잡으로 만들든지 파렴치한으로 몰아간다든지, 이게 맨날 펜코에서 이준석 지킬 때 쓰는 논리인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용남, 양양자, 허은하 이런 X들이 설치는 이유가 뭐냐? 구시대적인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구시대적인 정치인은 이준석인데, 아무튼 저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죠. 당을 망가뜨리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 저들은. 그래서 저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당의 상징인 이준석을 공격하는 거다.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자나 김용남이나 신인규나 허은하 이들은 선택을 잘못했다. 무슨 선택을 잘못했냐? 개혁신당에 남아가지고 힘을 보태면서 후위를 도모하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앞으로 정치권에서 볼 일이 점점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마 그 fem코 준천지들을 빼고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정치권에서 볼 일이 없어질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에 남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지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아니 국힘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명백하게 자신의 그 메시지를 전한 게 누구냐고요. 누가 지금 개혁신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허은하 대표는 개혁신당 자강론을 얘기하고 지금 이준석 이런 이유는 야 빨리 우리 그 국힘하고 합쳐야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대로 가면 완전히 그냥 이준석 망신만 당한다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계속 줄곧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개혁신당 내부는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일단 재보선도 벌였다는 건데 도전할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찼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준석의 종특이긴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퀴즈로 쪽쪽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나면 이제 필요 없다 싶을 때 버려버리고, 윤석열도 쪽쪽 빨아먹고 필요 없다 싶으면 버려버리고, 이게 이준석의 디폴트예요. 특히 이준석 입장에서 허은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허은하 대표가 국힘에서 이 개혁신당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쪽 빨아먹고 버리고, 이게 디폴트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준석 옆에 붙어있는 천하람이라든지 지금 이런 이준석 측근들도 사실 지금 멤버들 똑같이 영원히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민낯을 지금 저렇게 비판을 하면서 내 토론 제의에 응하지 않은 지 30일이 됐다. 한마디로 지금 런준석이 된 거예요. 허은하 대표가 토론 요구하자는 걸 저렇게 집요하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치냐? 근데 요즘 허은하 대표 폼을 보면 이준석이 도망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준석 씨가 또 열심히 말을 떠들어댔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 한 6가지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완전히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첫째,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가해자 이준석, 피해자 허은하. 이준석 씨를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치는 거, 이걸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를 맨날 자기 스킬로 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저런 식으로 남들을 막 공격할 때는 상대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는다, 지겹다, 귀찮게 한다, 스토킹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뒤집어서 보세요. 원래 이준석이 여태까지 그 성장을 할 때 많이 써먹었던 게 뭡니까? 토론왕 서사 아니었습니까? 나는 누구와도 토론이 가능하다. 근데 저런 유력한 정치인들이 내 토론을 피해? 그거는 바로 나 이준석이 무섭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떼쓰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토론 자리 마련해서 그 다음에는 또 일부 자기 유리한 내용만 쏙쏙 뽑아내가지고 야 하버드 천재 토론 실력 봤냐? 이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가 남들 맨날 구질구질하게 쫓아다녀놓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왕이다, 상대가 쫄아서 도망쳤다라고 하고, 막상 허은하 대표가 더 심각한 이슈를 이준석한테 토론 요구하니까 이거는 허은하가 구질구질하게 군다, 쫓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장난질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한테 지령 내리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죠. SNS로도 허은하 대표를 막 공격하고 뭐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걸 유도하고, 그리고 이준석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저렇게 비판을 하죠. 이준석은 실제로 자기와 그러니까 그 허은하 대표가 자기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원 소환제의 불법적인 진행과 절차도 무시한 게 이준석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장난질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낱낱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허은하 대표랑 토론을 계속 회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무슨 뭐 범죄자를 모는데 내가 왜 굳이 토론을 하냐? 라는 식으로 대충 말장난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 아니 정당 민주주의로 토론을 하자. 이런 겁니다. 아니 허은하 대표가 당연히 저도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현 시점에 이준석이 노골적으로 도망치는데 춘천지들이 허은하 대표 패보 가가지고 막 또 기존에 해왔듯이 그 프레임 씌우고 도망치려는 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서사, 두 번째 이준석의 피해자 서사, 세 번째 토론왕 서사, 이 세 가지를 지금 허은하 대표가 혼자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 이준석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식 정치는 개혁이 아니라서 멈춰야 된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왜 문제냐?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극우들 동원해서 한다면 이준석은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합리적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정당을 사유화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북에도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망상 그만해라, 이준석 얘기 좀 그만해라, 구질구질하다, 탈당해서 딴 데 가서 정치해라. 근데 딴 데 가서 정치하라는 건 이준석한테 할 말 같은데, 아무튼 뭐 실없는 짓 한다 이런 식으로 허은하 대표를 왜 저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입장에서 허은하 대표랑 토론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허은하 대표 페이스북에 저런 댓글들을 달면 이준석 쫄아서 튀었냐? 이게 그동안 이준석 세계관대로면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쫄아서 도망친 도망자 이준석, 거짓말쟁이 이준석, 내로남불 이준석, 이걸 지금 허은하 대표가 완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준석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심리를 알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허은하 대 윤석열, 화해하면 누구랑 하겠냐? 윤석열과 하겠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허은하가 미워도 나는 내란 수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본인이 여태까지 떠들어댄 그 세계관대로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미 타령을 하면서 허은하 대표를 아예 윤석열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런 인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을 따름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팬코에서도 허은하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를 듣보잡으로 만든다고. 제가 옛날에 팬코 이준석 비판할 때, 마삼중 얘기할 때 팬코 춘천지들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황희도가 누군데? 황희도 왜 저렇게 언급하냐? 황희도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를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하고 허은하 대표한테도 하고 이제는 양양자 씨한테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야, 저것들은 의지관이 진짜 변하질 않는구나. 한마디로 저들이 굉장히 아픈 부분을 찔리면 그럼 저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저기 나와가지고 뭐 한동훈이랑 안기령 대변인이 자기를 보면서 내란 날에 인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작 유튜브에는 보기도 싫은데 이준석은 왜 자꾸 띄우냐? 그냥 이준석은 일찍 구태 정치를 배웠다. 한마디로 앞서서 말씀드렸죠. 팬코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이야말로 구태 오브 구태라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망언을 내뱉었던 것도 생각보다 이슈가 덜 됐는데, 금정구가 시체 당선 얘기를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행자가 그런 표현 써도 되냐니까 망자 당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란 인간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안철수 캠프의 선거운동원이 돌아가셔서 그 유지를 받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패기 넘치는 발언입니까? 이게 무슨 뭐 풍자얘기랍니까? 뭐 유쾌하기랍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자기 거 안철수 공격하는데 써먹는 거. 저도 안철수 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면서 뭐 가족, 이재명 대표님 가족을 건드리겠다. 김건희는 노출됐을 때 호감도가 올라간다. 윤석열 그 대통령이 되면 지구 떠난다. 입만 열면은 아무튼 별의 별 소리들 다 한다는 겁니다. 협박 기본이고요. 거짓말에 말 바꾸기에 저런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계속 언론이 띄워주는 건지 전 진짜 결국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올라간다고 윤석열 당선 이후에 지선 때도 저렇게 떠들어댔고요. 지금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로 끌고 있냐?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해요. 민주당 공격한다고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합니다. 심지어 이준석 개인만 놓고 비판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자라나는 그런 씨앗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하람 씨가 옆에서 뭘 보고 배웠습니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 옆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저런 것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을 굳이 왜 그렇게 언급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개혁신당에 무슨 부대변인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님을 어떤 식으로 또 조롱했는지, 이게 단순 조롱이 아닙니다. 풍자 같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이준석스러운 인간들이 지금 개혁신당 내에 너무나 많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난했었는데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 헌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그 탄핵 결과 그 나오니까 개혁신당이 옳았다. 내가 뭐라 그랬냐. 민주당 잘못이다. 또 이 말장난을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도 비판했듯이 헌재에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탄핵은 기각시켰지만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는 이준석을 뭐라고 표현했냐? 어그로권이라는 겁니다. 헌재 결정문도 안 읽어봤냐? 아니면 알고도 저러냐? 그냥 이준석은 그런 거 상관없죠. 그냥 민주당 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다 갖고 와서 저렇게 어그로를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로끈이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도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나는 솔로 25기 광수를 언급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유명 프로그램 막 인플루언서 옛날에는 뭐 천하람 돕는다 그러면서 빠니보틀하고 곽튜브님 언급했다가 빠니보틀님이 당황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던 것도 제가 전해드렸었죠. 저런 식으로 다음날 신문 1면을 어떻게 차지할까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조금 더 좋아질까? 지 비호감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든 좀 줄여가 볼까 이런 생각 없어요. 아 오늘도 내가 이렇게 팬코에서는 추앙받고 있구나. 언론엔 또 이걸로 지금 나는 솔로 얘기했으니까 요 나는 솔로 팬들이 나 이준석을 또 알게 되겠지.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준석이 무슨 해결 능력 얘기하는 것도 진짜 가짜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체포된다, 그 체포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아예 버텼었잖아요. 막 1차, 2차, 3차 저지전 막 구축해가지고 안 나오고 버텼잖아요. 그때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윤석열 관저에다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심리전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이준석식 정치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해결이 됐죠? 아니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 윤석열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헐레벌떡 뛰쳐나옵니까? 아니 이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인간한테 들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fem코에서는 계속 이준석을 찬양하다 못해 명태균 카톡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준석이 더 유리해질 것 같대요. 아니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명태균 이준석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중도층이랑 보수층이 더 좋아한대요. 나쁠 게 없대요. 가면 갈수록 이준석한테 유리해진대요. 야, 제가 진짜 별의별 정신승리를 다 봤지만 야, 제가 이런 신박한 정신승리 많이 공유하세요. 그러면 팬코 여러분들은 이거 좋은 얘기니까 맨날 팬코 안에다가 이것만 올려요. 뭐 딴 거 올립니까? 코 파고 있고 그 앞에서 천하람 씨가 삽하고 있고 그 사진 맨날 올려요. 명태균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거 알려지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이 올리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준석 씨는 이제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죠. 명태균 게이트 연루된 걸로 고발당했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 유착 문제에 대해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비리척결 본부장 류성호 씨가 있는데 펜코 안에서 허은하 대표를 심하게 비방하던 동탄시범 예미지라는 유저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고요.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펜코 그리고 DC 이준석 갤러리에서 허은하 대표를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악플러들 저 아이디 보시면 이제 시련바라 저기 참 진짜 아이디도 참 진짜 아무튼 저
그 고발을 또 했다는 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선 넘은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십수년 동안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다가 이제 폭도까지 등판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 시점이 올 때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정반합으로 저도 세상이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계속 십수년간 뭐 다 이게 뭐 책임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럼 또 당연히 너무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뭐 억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역으로 더 자유를 보장하자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폭도들까지 등판한 이 시점에는 앞으로 한동안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사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새 시대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표현의 자유 하는데 이준석의 삽입 리스크라는 얘기만 나오면 펜코는 왜 그렇게 발악을 합니까? 아니 이것도 본인 얘기 들으면 온갖 멸칭들을 민주당에 갖다 붙일 때는 다 표현의 자유고 풍자래매요. 근데 삽입 리스크는 심지어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까? 뭡니까? 이준석 씨가 이거를 그러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아무튼 이 삽입 리스크 얘기만 나오면 다른 자기들이 온갖 멸칭 갖다 쓰는 거는 전부 다 괜찮다 그러면서 유쾌하다 이러면서 삽입 리스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소위 이준석 씨 표현대로면 긁혔다고 하죠. 긁혔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MBC 너무 잘하는데 도대체 저런 이준석한테 들을 얘기가 뭐가 있다고 왜 자꾸 이준석을 저렇게 띄워주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정작 시청률도 보세요. 이준석은 자기 따름에 막 이재명 대표님하고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100분 토론 시청률 거의 5% 나왔죠. 근데 이제 이준석은 이제 1.5%.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만 보면은 무슨 전 국민의 뭐 절반이 이준석을 막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막 호들갑 떨지만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당장 지지율만 보더라도 저기 이제 곧 뭐 다른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기타 등등 여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준석의 실체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준스톤 의원의 성적을 놓고도 볼 수가 있죠. 다음에서 보니까 네티즌 평점 1점이고요. 관객 수는 아직도 3,000명대입니다. 아니 fem코에서는 그렇게 이준석 없으면 나라가 망하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다큐가 나왔는데 왜 이걸 3,000명밖에 안 본 겁니까? 참고로 저 3,477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거의 없다 형님이죠. 거의 없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사실 볼까 하다가 그때 이제 후기를 보고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거업 형님 또 그걸 보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관객 수를 보면 처참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 개봉 이전에 972명, 개봉 첫날 981명, 1000명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뚝 떨어져서 279명, 그리고 500명대 갔다가 다시 개봉 4일 차에 357명, 그리고 이제 세 자리를 못 가요, 세 자리를. 93명, 72명, 71명, 심지어 3월 13일에는 38명, 3월 14일에는 65명.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온라인에서 이준석 그 대세론을 펼치면서 이재명은 뭐 끝났다. 그리고 무슨 함익병 씨는 뭐 김문수였나?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을 하면 40%가 나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렇게 하더니 이거 영화 다큐는 좀 보러 가주던가요. 다큐를 못 보긴 하겠죠. 왜냐면 그때 이제 봤던 기자의 후기가 처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냥 브이로그 수준이다. 아니 이준석 속옷을 보자지니 개는 모습을 다큐에 왜 넣고 아니 fem코하고 트름하고 코 파는 거를 도대체 다큐에 왜 넣습니까? 이게 무슨 이준석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냥 더러운 거죠 저거.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 준석이 형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나 다큐는 못 보겠어. 일단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잖아. 내 돈을 거기에 쓸 순 없어 라는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엄청난 것처럼 기세몰이를 해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그냥 커뮤니티 올라온 거 막 베스트 가가지고 팬코 막 조회수가 몇만 가고 댓글 몇백 개가 막 달리고 하면은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실제 지표로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표집도 있고 막 장난질도 있고 아예 그냥 제대로 응답 안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그냥 뭐 주변 미터보다야 낫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아니 이준석 다큐를 저렇게 3,000명밖에 안 보고 하루에 세 자릿수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그것보다 명백한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거는 불쾌함으로 끝났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지만 이준석은 이런 자기의 주제를 모른다는 게 또 이준석 씨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원이 이어지면 속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바랍니다. 내 이준석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했으나 현실은 두 자릿수다. 이제 곧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은 이거 달콤하게 또 전해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속편을 만든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저도 무조건 보러 갈 수 있는 방법, 저도 가겠습니다. 바로 요 내용. 돌리자. 제작진한테 넣어줘. 요거 이제 언론 유착 내용. 그리고 김현정 씨의 이제 반응. 둘이서 어떤 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왔는가를 명백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 명태균과의 이준석과의 관계, 한마디로 CBS와의 언론 유착 문제, 명태균과의 여론 조작 문제, 그리고 팬코 준천지들과 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개혁신당에 있는 당직자들은 과연 팬코 안에서 어떤 활동도 안 했을까요?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요런 내용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태균 기사 본문에 위와 같이 내용 추가해 수정했습니다 라고 명태균한테 CBS 김현정 뉴스쇼 작가가 보냈다는 내용까지 드러났죠. 이것보다 더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뉴스타파에서 24년 10월 11일 콕 집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보도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정치적인 그 논쟁 속에서 허은하 대표가 무리하게 이걸 끌고 온 것처럼 또 말장난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끄러 임마에 이어서 시끄러 엄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끄러 엄마 논란도 만약에 추가 속편에 담기면 그러면 저도 기꺼이 내돈내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는 적어도 그 시청자가 더 많지 않을까. 그 보러 간 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또 김태형 기자가 중요한 폭로를 했던데 그 CBS와 김현정 씨의 거짓말을 폭로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란 그 직후에 한동훈한테는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질문지를 안 보냈다는 거죠. 이거 김태형 기자가 더블 체크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쪽에는 전화나 문자 컨택이 아예 없었다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참고로 게으른 벌꿀쥐라고 이렇게 그 박영식 앵커님과 같이 그 하는 방송입니다. 정치시사 꿀잼 보장구역이라고 게으른 벌꿀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내용도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개혁신당 내부에 이준석 DNA 얘기까지 나왔어요. 본질적으로 그냥 이준석 아니면 안 된다가 fem코의 기본 세계관입니다. 조금만 그 벗어나면 나중에 천하람 이기인 이들도 계속 같이 가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좀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준스톤 이어원의 성적을 보면 이준석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저들이 발악을 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내는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낚일 필요 없다. 그걸 또 이제 민주진영 와가지고 그 불안함을 막 옮기고 마치 이준석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퍼뜨리면서 이준석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정보 유통 창구나 여론전이나 등등등 이걸 계속 분석하는 입장에서 아 저런 방식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참고할 건 다 흡수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 라든지 앞서 보셨듯이 뭐 가족을 운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쳐내야겠죠. 그래서 이준석의 진짜 이 위치를 보려면 지금 현재 준스톤 이어원의 성적을 그 보러 가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